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 한 모텔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를 안고 모텔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지는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길에 떨어져 있던 하이힐에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가 타이어를 수리하던 중 아내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에드는 유명 여배우 캐롤라인의 운전수였으며 캐롤라인의 까탈스러운 요구사항을 들어주다가 그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지의 아내를 차로 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근처의 모텔로 오게 되지만 모텔의 전화도 불통인 상태. 에드는 캐롤라인을 모텔에 남겨두고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차를 몰고 떠납니다. 홀로 남겨진 캐롤라인은 모텔에 체크인을 하고 모텔 주인 레리는 캐롤라인의 지갑에 있는 현금 뭉치를 유심히 확인합니다. 한편 조지의 사고 원인인 하일의 주인 페리스는 도둑질과 매춘을 일삼으며 충분한 돈을 모아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이동하던 중 가방의 문이 열려 하일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심한 폭우를 만나게 되고 차까지 고장나게 되죠. 이때 구급차를 부르러 가던 에드의 차를 발견하고 에드의 차에 타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길은 폭우로 유실되었고 강행 돌파를 하려다가 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들에게로 차가 한 대 다가오고 차에 타고 있던 루와 지니에게 휴대폰을 빌리려 하지만 이들은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에드는 모텔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태워달라고 하지만 루는 잠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페리스를 보자마자 빠른 판단을 내리며 이들을 태워주기로 합니다. 모텔로 돌아온 이들은 방을 배정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리는 페리스를 매춘부라는 이유로 적대감을 보이고 다른 사람과는 매우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모텔로 차가 한 대 들어오게 되고 그 차에서 내린 남자는 자신은 죄수로 호송하고 있는 경찰이라고 말합니다. 에드는 다친 사람이 있으니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무전을 시도해보지만 무전기 역시 먹통입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는 에드는 조지의 아내의 상처를 임시로 꿰매고 로즈는 배정받은 10호실 화장실에 죄수 로버트를 묶어놓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이들은 전부 어딘가 모르게 수상해 보입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모텔 주인 레리, 돈뭉치를 확인하고 있는 페리스, 지니의 부름에 자는 척하고 있는 루, 탈출을 시도하는 로버트, 그리고 등에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는 로즈까지 모두가 수상해 보입니다. 그러던 중 캐롤라인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지만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안테나를 찾아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던 중 습격을 받게 됩니다. 캐롤라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에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세탁실에 들어가게 되고 유난히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 세탁기를 보게 됩니다. 에드는 세탁기를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세탁기 안에는 캐롤라인의 피 묻은 옷가지와 그리고 캐롤라인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명을 듣고 사태를 파악하던 레리와 로즈도 세탁실로 오게 되고 옷가지에서 모텔 10번 방의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10번 방은 로즈의 방이었는데 말이죠. 황급히 10번 방으로 가서 로버트가 묶여있는 화장실을 확인하지만 이미 탈출한 후였습니다. 그 시각 모텔 밖 다른 곳에서는 사형 집행을 앞둔 살인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판사와 박사 그리고 변호사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감정 대상인 죄수를 기다려달라는 박사. 하지만 판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한편 로즈와 에드는 탈출한 로버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로즈에게 로버트의 죄명을 묻자 상습 살인범이라고 답해주는 로즈. 아무래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던 나머지 일행들. 그 중에서도 지니는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결국 지니는 함께 있던 방에서 뛰쳐나가고 지니를 잡기 위해 루도 방을 나갑니다.
매우 다혈질인 루는 지니를 다그치기 시작하고, 이런 루를 피해 지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굽니다.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루. 그러다 이내 조용해지고 지니는 상황 파악을 위해 문 밖으로 나가지만 칼을 든 괴한에게 습격을 받게 됩니다. 간신히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친 지니는 로지와 다른 일행들을 만나게 되고, 모두 함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루는 이미 칼에 찔려 죽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한편 탈출에 성공한 로버트는 모텔 밖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불 켜진 건물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피던 로버트.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곳은 자신이 탈출했던 모텔이었고, 혼란에 빠진 로버트는 결국 로지와 에드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에드는 레리에게 로버트의 감시를 맡기고 범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레리. 냉장고 주변을 맴돌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에드는 루의 시체를 확인하다가 9번 방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루의 방은 6번이었는데 말이죠. 살인 카운트다운이라고 의심되는 상황. 에드는 레리를 불러 여분의 열쇠에 대해 묻고 있는데, 로버트를 확인하려 식당으로 들어가던 로즈는 격분하면서 레리를 로버트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 눈앞에는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당한 로버트가 있었습니다. 살해 도구는 레리가 들고 다니던 야구방망이. 바로 범인으로 몰리고 추궁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버트의 반려패 떨어져 있는 8번 방의 키를 발견하는 로즈. 계속된 추궁을 당하자 레리는 자신의 키를 보여주려다 들고 있던 통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안에서 캐롤라인의 지갑이 발견되자 더욱더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위기를 느낀 레리는 근처에 있던 페리스를 인질로 잡지만 페리스가 저항하는 바람에 같이 넘어지게 되고, 페리스는 냉장고의 문을 잡고 일어나는데 냉장고의 문이 열리면서 꽁꽁 얼어버린 남자 시체가 페리스에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틈에 레리는 도망을 치고 차를 타고 모텔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길 한가운데 있던 티모시를 구하기 위해 조지가 차로 뛰어들고 조지는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그 시각 사형수에 대한 정신상태에 대한 변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수는 서로 다른 다중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를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을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형수도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편 붙잡힌 레리는 자신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리는 모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텔 매니저는 죽어 있었고, 라스베가스에서 땡전 한 푼까지 다 날린 레리는 모텔 주인 행세를 하며 방을 빌려주고 돈을 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즈는 레리의 말을 믿지 않지만 나머지 인원들은 조금 믿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로즈는 믿지 않았고, 범인도 잡았으니 모두 함께 방에서 머물자고 협박 섞인 제안을 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던 사람들은 함께 방에 있기로 합니다. 다 같이 모여 혹시라도 자신들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조지의 아내가 누워있는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로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조지의 아내는 죽었고 침대 밑에는 6번 방의 키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살인 카운트다운으로 생각했던 방키였는데 조지의 아내는 사고로 죽은 것이었고 번호도 7번이 아닌 6번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에디는 죽은 조지를 확인하고 그의 주머니 안에서 7번 방 키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느낀 에드는 페리스, 지니, 티모시를 모텔 밖으로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모텔 안보다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랐던 에드와 로즈는 말다툼을 하고 그 사이 지니와 티모시는 차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차량은 폭발하고 폭발한 차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즈는 에드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화를 내며 돌아가던 중 차에 치여 죽은 조지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조지뿐만 아니라 로버트,
룩, 캐롤라인, 그리고 조지의 아내의 시체까지 모두 사라졌고 피 묻어있던 현장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때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텔에 있던 모두의 생일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 다 지명 이름으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에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에드의 눈앞에는 사형수의 정신상태를 감정하던 박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와 대화를 하는 에드. 박사는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냐고 묻자 에드는 모른다고 합니다. 박사는 이 남자가 말콤 리버스이고 어린 시절 큰 충격을 받아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에드. 박사는 에드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에드가 사형수 말콤 리버스의 인격 중 하나라고 말이죠. 거울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진 에드. 쉽게 진정하지 못하는 에드에게 박사는 말콤의 상태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말콤의 모든 인격을 대면하게 만드는 치료 중이라는 것까지 말이죠. 치료를 통해 인격의 수를 줄일 수 있고 말콤의 여러 인격 중 살인을 저질렀던 인격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형을 면치 못하게 되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에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페리스는 로즈가 타고 온 차에서 호송 중인 죄수의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로즈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로즈는 경찰이 아닌 로버트와 함께 호송 중인 범죄자였으며 경찰을 죽이고 경찰 행세를 한 것입니다. 페리스는 이 사실을 에드와 해리에게 알리려 하지만 로즈에게 먼저 발각되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레리가 로즈를 제압하지만 레리는 결국 로즈의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로즈를 피해 도망가던 페리스는 에드를 만나게 되고 에드는 페리스를 안심시킵니다. 에드는 박사의 말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페리스의 인격을 남기기로 하고 로즈와 함께 죽음을 택합니다. 결국 치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페리스의 인격이 살아남았습니다. 판사는 말콤 리버스의 사형 집행을 취소하게 되고 말콤을 박사의 보호하에 둘 것을 명합니다. 박사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말콤 리버스. 그의 인격인 페리스는 오렌지 농장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페리스가 농장의 땅을 파던 그때 모텔의 1번 방 열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나타난 티모시. 말콤 리버스의 악한 인격은 티모시였던 것입니다. 말이 없는 성격의 티모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다른 인격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티모시는 마지막으로 남은 페리스 인격을 죽이고 최종적으로 리버스의 인격으로 남습니다. 악한 티모시의 인격만 남은 말콤 리버스는 박사를 죽이게 되고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